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겉핥기식으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하냐면 미국이 경제 위기가 왔고 그리고 돈을 무한정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즉 미 연준이 돈을 엄청나게 푼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일화가 있었냐는 거예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이런 거죠. 2015년 때 기사인데 지금으로서 한 6년 전 기사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버냉키죠. 버냉키와 서머스가 붙었다는 거예요. 경제적 해법을 놓고 붙은 거죠. 여기서 버냉키는 이 세상은 과잉 저축이다. 과잉 저축했다. 즉 너무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돈 풀기 정책으로 저성장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버냉키는 말했고, 서머스는 아니다. 지금은 구조적으로 장기 침체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즉 선진국들에서 노령화 이런 것들을 노령화 때문에 한마디로 해서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전체적으로 장기 침체 국면이다.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걸 거예요. 그래서 서머스는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이랬던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 본다면 버냉키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푼 거죠. 돈을 엄청나게 풀었다라는 거예요. 버냉키는. 그래서 그 버냉키와 서머스가 있는데, 자 이거죠. 이 두 분이 있어요. 미국에서 어떤 달러를 관장하겠죠. 달러에 관한 거 아니면 미국의 재정 정책.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어쨌든 서머스는 경제 침체를 구조적화돼가는 단계로 본 거죠. 구조적화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가 노령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소비 자체가 위축되어 간다라는 걸 거예요. 그런 거죠. 아니면 인구가 노령하다라는 건 대한민국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노령한가 이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 사람들이 예전에 한 80 먹으면 죽는데 그래도 한 70만 먹어도 죽는데 지금은 90살까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20년간에 대한 사용해야 될 돈을 모아놓은 거죠. 즉 과거에 열심히 모았던 노동력을 통장에 넣어놓고 그거를 굉장히 오랜 기간 소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노령화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반면에 버냉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지 않은 거죠. 버냉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화폐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낮춰놓고 돈을 풀면 쓸데없는 사업이라도 사람들이 할 거고, 그 결과 저금리는 오래 가진 않을 거다라는 거겠죠. 어찌됐건 버냉키는 과잉 전축 가설이란 거죠. 한마디로 해서 현재 침체는 과잉 전축이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1990년대 아시아 외환위기 아시아를 포함한 각국의 투자 대신에 저축을 늘렸다. 외환보유고를 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돌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침체다라는 거예요. 돈이 돌지 않는다. 외환보유고를 모으면서 우린 외환보유국이 얼마 모였으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IMF가 오지 않을 거다. 이런 식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돈이 돌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돈을 무한덕 찍어내가지고 그 돈을 돌게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아무튼 이러한 세상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지난 한 10년간의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랬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미국의 의장들이죠. 연준 의장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달러 푸는 거에 굉장히 관대해졌던 거죠. 달러 푸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모습을 취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탄생된 게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즉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는 돈을 푸는 거죠. 무한정 달러를 찍어낸 거에 대해서 반대편에 존재하고 있었던 게 돈 푸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그런 사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비트코인이란 것 자체는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건 거죠. 총 발행량을 제한하자는 거예요. 총 발행량을 제한하자라는 거죠. 즉 돈은 미국의 달러는 무한정 찍어내는 거죠. 무한정 찍어내는 거예요. 무한정 찍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발행량을 제한시키자는 거예요. 제한시키자. 그래서 총 발행량 이상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과거 아담 스미스가 말했던 것처럼 이러한 현상을 바라는 거 있는 거죠. 이 현상은 어떤 거냐면, 하나는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면
물건 가격은 올라가겠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건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화량이 절제돼 있다면, 이미 이거는 1800년대 아담 스미스 때부터 나왔던 건데, 전 어떤 거냐면, 물건 가격을, 이 돈을 풀지 않고 둔다면, 돈의 가치를 지켜준다면, 물건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건 양이 많아지면서 당연히 통화 가치는 그대로인데 물건 양이 많아지면서 이 가치죠. 이 물건의 가치는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즉 통화량을 그대로 둔다면 그런 현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 총 발행할 수 있는 거를 그대로 두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둔다면 당연히 이걸로 비트코인을 교환하려는 것에 가격이 낮아져야 되는 거죠. 가격이 낮아져야 되는 거다. 즉 다시 이거를 거꾸로 말하자면, 비트코인으로 지금은 한 개를 살 수 있어요. 지금은 강남 아파트가 비트코인 한 개겠죠. 근데 이거는 어차피 통화량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나중 가서는 강남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이제 오른다 한다면, 그 이후에 가서는 강남 아파트 가격을 비트코인 0.1로 거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가격이 올라간 만큼 이 통화의 가치도, 이 통화는 더 이상 찍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요것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남 가격이란 게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변화됐기 때문에 이게 더 싸진 거죠. 지금 한 개 갖고 있다고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0.1개로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강남 집이 더 지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말하면 재건축 개조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수가 계속 늘어나면 이거는 계속 그대로란 거예요. 요게 그대로란 거죠. 통화 자체가 그대로다는 거예요. 강남 집이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어쩐다 0.1로 거래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일이 항상 싼 거란 거죠. 지금 일이 싼 거란 거예요. 이 통화량을 제한한다. 즉 이상하게 말한 것 같지만 아무튼 통화량이 제한돼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독점할 수 없다는 거죠. 비중앙 집권형이라는 거예요. 비중앙 집권형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독점할 수 없다. 이거는 이런 거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달러 자체는 이들에 의해서 독점되고 있는 거잖아요. 미 연준에 독점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지 마라 하더라도 이들이 풀겠다 하면 풀어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미 달러는 미국이 풀겠다 하면 풀어지는 거예요. 미국이 재정정책을 쓰겠다 하면 쓰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독점되어 있는 거죠. 반면에 비트코인이 하고자 하는 거는 독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죠. 이런 생각을 더 추가시키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거죠. 보면 자, 이건 제 채널이잖아요. 자, 이거 부통령의 채널이에요. 근데 이 부통령 엄청난 고난을 갖고 있어요. 그 고난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죠. 이렇게 댓글을 달아요. 그러면서 요점이었고 중구난방이다. 이런 댓글을 보기 싫어하면 난 이걸 삭제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나의 고난인데 이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단 거잖아요. 즉 이분 입장에 20조 동안 자기가 단 거예요. 이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거죠. 물거품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마디로 해서 무엇이냐면 독점하지 말라는 거죠. 요걸 독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만들어낸 거냐, 독점하지 말라. 여기까지 사고가 확장될 수가 있는 거죠. 사고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는 지금까지 비트코인 본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이러한 채굴업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채굴업자가 아니더라도 개인용 컴퓨터고 또 하나 무엇이냐면 지구에 있는 이 인터넷망 연결로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넓게 말하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 10억 명의 사람들이 이걸 돌려준다면 똑같은 효과를 얻어진다는 거예요. 즉 독점될 수 없다는 거죠. 독점될 수 없다라는 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서는 해킹의 안정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해킹의 안정성. 자, 이건 무엇이냐면 거래소 지갑은 모르겠고 비트코인 시스템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일단 안전하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만들어낸 이 시스템 자체에서 이 연산작용은 검증 시스템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안전하다. 그래서 이걸 갖추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 번째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결혼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 남자는 변호사, 의사, 회계사, 5급 공무원, 35세 미만의 사람들만 가입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총 5회의 만남을 제공한다. 그래서 요것은 무엇이다? 안전하게 우리는 이런 사람들만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이 사람의 변호사 자격증이 진짜 있는 사람인지, 의사인지, 정말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지, 정말 5급 공무원인지는 우리 결혼 사이트에 안정성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단 무엇이냐면 그 남자들이 너에게 청혼할지는 장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차이인 거죠. 즉 우리는 안전한데 네가 털리든 말든 그건 너의 문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터진 건 거래소의 문제, 어떤 아니면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를 넣은 지갑이 해킹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안전하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튼 이걸 돌이켜 보자면 비트코인이라는 존재는 돈을 무한히 찍어내면서 시작된 거죠. 돈을 무한히 찍어내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거의 반대편에서 반대가 있는 거죠. 그런 반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놓고 보자면 우리는 비트코인이란 게 이런 식으로 가입표를 칠 수도 있어요. 이건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할 수도 있죠. 아무 비트코인은 쓸모가 없는 자산이에요. 어쨌든 아무 쓸모가 없는 자산이라고 가입표를 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있어요. 자, 돈을 푸는 걸 중지시키면 되는 거죠. 돈을 푸는 걸 중지시키면 되는 거예요. 돈을 푸는 걸 중지시켜 버리면 비트코인의 존재 가치도 없어지고 과거 비트코인을 만들어 놓은 그런 생각들도 없어지겠죠. 아니 비트코인 자체가 없어지겠죠.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남는 게 바로 이게 남는다는 거죠. 이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사라진다 하더라도 총 발행량을 제한시켜 놓고 독점할 수 없고 안정성을 갖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블록체인의 사상과 이념이란 거예요. 더 넓게 말하면 우리는 비트코인은 하나의 가치죠. 이게 얼마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얼마 간다 하지만 이 비트코인이 존재하고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유지시키고 있었던 건 가장 중요한 건 사상과 이념을 남겨놨다. 그 이념이 무엇이냐면 이거죠. 결국에는 총 발행량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찍어낼 수 없다. 그리고 독점할 수 없다. 그리고 안정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걸 사상과 이념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게 블록체인이라는 하나의 기술이죠. 기술 안에서 이걸 구현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구현하겠다는 거죠. 사상이 구현된다. 이념이다. 이건 하나의 이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많은 것들에서 이 이념들을 따오는 거죠. 자, 그런 거죠. 무엇이냐면 야놀자가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를 제공하고 포인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들이겠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유저들은 이런 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야놀자 토큰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코인, 토큰 거의 비슷한 개념이지만 좀 다른 개념이긴 해요. 코인과 토큰 다르지만 어쨌든 갖고 있는 사상은 똑같아요. 사상은 똑같다는 거예요. 사상과 이념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념은 결국 돌아 보면 기독교, 뭐 천주교,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교처럼 그 유대교를 더 떠나서 이집트에서 다신론이 이집트에서도 한때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결국엔 모든 걸 다 지나가고 보면 유일신 신앙으로 가는 것처럼 유일신 신앙에 대한 하나에 대한 이념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나온 것처럼 마찬가지란 거예요. 토큰이나 뭐 코인이나 어쨌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총 발행량을 제한해 놓겠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독점할 수 없다는 거죠. 즉 어찌 되었건 이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노력한 게 있죠. 유저들이 노력한 거에 대한 가치를 부여주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리고 그 가치를 이용해서 그걸 총 발행해 놓은 거에 발행하겠다는 거죠. 그 발행량을 제한시켜 놓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알아서 거래해서 네가 이걸 가지고 이 안에서만 노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도 놀 수 있다는 거죠. 네가 필요한 걸로 바꿔갈 수 있다라는 걸 거예요. 그래서 안정성을 부여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해서 만들어 놀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걸 만들어서 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념은 비트코인이 처음에 만들어졌던 바로 그 이념이란 거죠. 무엇이냐면 야놀자가 어쨌든 토큰을 계속 찍어낸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1000만 개가 있을지 알고 들어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2000만 개, 또 지나니까 3000만 개 하면서 계속 희석해 나가지 않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모든 코인들이 갖고 있는 그거죠. 코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코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항상 별 쓸데없을 거라 생각했던 다양한 어떤 디지털 가치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디지털 가치. 즉 별 상관없을 거라 생각하는 게임 아이템에 관해서도 그 자체가 디지털 자산이란 거죠. 그런 것들을 디지털 자산을 그 회사의 운영사가 모든 걸 갖고 있고 내가 여기서 없애버리면 없어지는 거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건 유저의 것이니까 유저의 것으로 남겨놓도록 하겠다는 거죠. 이런 사상들이 아주 집약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사상은 수많은 아류작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류작들은 이 사상을 기초해서 있는 거죠. 즉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부모와죠.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존재인 거예요. 이 많은 사상에 많은 토큰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경제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보겠다 하고 나온 것들 많은 것들은 결국엔 발행량을 제한시켜 놓는다. 더 이상 찍어내지 않겠다. 두 번째, 이것들을 아주 공정하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독점돼 있지 않다. 세 번째, 어쨌든 해킹에 대해서 안정성을 가져가겠다. 이거잖아요, 결국엔. 그래서 그런 아류적대 아버지로 남겨 있는 거죠. 따라서 모든 디지털 자산은 비트코인을 교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의미로 비트코인은 가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기까지가 비트코인의 아버지, 부모, 어머니와 같은 존재란 거죠. 수많은 아류작들은 그들의 사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사상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이념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모든 이념, 처음 이걸 만들겠다 했던 그 이념을 따라온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를 만들고 싶으면 그 발행량을 정해놔야 돼요. 그 발행량을 넘겨서는 안 되고 그게 한마디로 해서 믿음이죠. 믿음. 그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디지털 인터넷 기반의 최대의 단점은 무엇이냐면 이건 무엇이냐면 예전에 우리 싸이월드를 사용했지만 그 이후로 시작해서 이 싸이월드는 폐막 없어진 거죠. 없어졌다가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에 눈을 뜨고 있는 거죠. 새로운 것들, 새로운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 오래된 플랫폼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고 그게 엄청난 거지만 이 디지털 문화에 들어오면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지나면 그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교체된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단점을 개선하려는 젊은이들 굉장히 많죠. 즉 우리는 지금은 비트코인이 한 10년 정도 된 어떠한 서비스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이걸 계속해서 다른 걸 만들어내고 난 다른 걸 만들어내는 걸 그러면 가면 갈수록 그것들은 노쇠화 되는 거죠. 노쇠화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이들이 만들어 놓은 거에 사상만 가져와서 사업하려는 사람들 굉장히 많다는 거죠. 결국엔 내가 만들어낸 이 사상을 통한 어떤 코인이나 토큰을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만들려고 노력하는 이 사상이죠. 그럼 이건 약간 중앙 집권에서 약간 벗어난 것 같지만 결국에 이 세상이란 게 꼭 비중앙 집권 한마디로 해서 모든 것들이 분산화되어 있게 돌아가진 않는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한 명의 지도자를 보면서 가는 거죠. 우리가 모세라든지 아니면 예수에서도 결국엔 마찬가지나 또 유일신에서도 마찬가지나 결국에는 절대적 한 명에 대한 인간에 대한 그런 거죠. 갈망이 있죠. 갈망. 그러니까 선지자에 대한 갈망처럼 결국 누군가가 마치 유튜브를 보면서도 이 유튜브를 따라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유튜버가 어떤 12만 명 앞에 사람들을 모아놓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오늘 이 종목을 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테슬라처럼 테슬라가 비트코인 투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테슬라 회장이 샀대 하면서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은 야 이거는 중앙 집권이면 안 돼.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지하면 안 돼. 라고 하다가도 사람들은 결국은 위기가 왔을 때 절대적인 누군가 한 명을 바라보는 거예요. 절대적 누군가 하면서 야 그분이 말씀하셨어.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 미국발 금융위기 해결할 수 있대. 이런 거죠.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찌됐건 우리 단점도 받고 돌아오면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사상과 그 이념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것들을 움직였고 그러니까 끌어올려 왔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를 본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렇죠. 투자로서 비트코인은 어떠냐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그거죠. 가장 중요한 건 투자로서 비트코인은 어떠냐라는 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의 제 답이에요. 이거는 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지만 제 결론의 답은 이거예요. 무엇이냐면 급등하는 건 종목에 상관없이 다 별로라는 거예요. 급등한 건 종목에 상관없이 다 별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자산이 됐건 아니면 어떠한 투자건 비싸면 그런 거죠. 단기간에 막 올라가지고 비싸고 막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하면 다 별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건 저의 생각이죠. 아무튼 우리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흘러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낸 이념과 사상은 무엇이고 그 이념과 사상을 따라가려는 수많은 사업가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 걸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싼 걸 사면 결국엔 되고 너무 급등한 걸 사면 또 안 좋겠죠. 정도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